전기보일러 돌리면 전기료 폭탄 맞는 거 아냐? 전기보일러 설치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6평, 8평, 10평 난방을 했을 때 실제 전기료를 계산하면서 과연 전기료 폭탄이 사실인지 아니면 과장된 걱정인지를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국으로 태양광 상담을 다니면서 전기보일러를 직접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만 보신다면 전기보일러 가동 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전기료를 정확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기료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전기보일러를 알아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비슷한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우리 집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거나 가스배관 공사비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전기보일러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면 가스보일러가 가장 경제적일 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가 없는 곳에서는 기름보일러나 전기보일러 중에 골라야 되는데 기름값도 비싸고 관리도 번거로워서 전기보일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20평에서 30평 정도 되는 일반 주택에서는 전기보일러로 전체를 난방하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진제 때문인데요. 여기서 누진제라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전기요금이 비싸지는 요금 체계를 말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요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전기보일러를 선택한다 해도 난방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름보일러보다 더 비쌀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전기보일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요. 농막이나 사무실, 컨테이너 같이 공간이 좁은 곳이나 매일 쓰지 않고 가끔 가는 별장 같은 곳에서는 기름보일러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를 생산을 한다면 누진제를 피할 수 있고 전기료 걱정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태양광 설치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정보를 남겨놨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 집 상황에 맞는지를 따져보는 건데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보일러 용량을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습식 난방, 그러니까 바닥에 온수 파이프를 깔고 시멘트로 마감한 일반적인 난방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은 2kW 약 4평, 그리고 3kW는 약 6평, 4kW는 8평, 5kW는 10평 정도가 됩니다. 습식 난방은 바닥이 두꺼워서 열이 천천히 오르는 게 단점이지만 한번 데워지기만 하면 오랫동안 따뜻한 게 또 장점입니다. 반면에 건식 난방은 시멘트 없이 바로 마루 밑에 난방 시설을 설치하는 방식인데요. 열이 빨리 오르는 것이 장점이지만 반면에 식는 것도 빠릅니다. 그래서 전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는데요. 건식 같은 경우는 킬로와트보다 조금 더 넓은 난방 평수를 할 수 있지만 전기 소모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10평 이상의 전기보일러 설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5kW 이상 설치 시 다른 전자제품과 같이 사용하면 차단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은 몇 평인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안방이 보통 4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3류 컨테이너가 약 6평, 방 2개에 거실, 주방이 있는 작은 집이 12평에서 15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2평 집을 전기보일러로 난방을 하려면 5kW, 20평 집은 8에서 10kW가 필요한 겁니다. 물론 집 단열 상태나 남향인지 북향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설치 시 보통 여유있게 한 단계 높은 용량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집에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 전기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일반적인 가정집은 보통 3kW, 최근 신축하는 집들은 5kW 정도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계약 전력을 보시거나 집 전기 차단기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10평 이상을 난방을 하려면 5kW 이상 전기보일러가 필요한데 집 전체 전기가 5kW 밖에 안 된다는 거죠. 보일러만 켜면 냉장고, TV, 세탁기 등 다른 전기 제품은 못 쓴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차단기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전기 용량을 늘리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공사비도 비싸고 더 큰 문제는 용량을 늘려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그대로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기보일러로 가동 시 실제
실제 전기료가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네이버에 전기요금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직접 계산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전기가 한 달에 200kWh 정도인데요. 이때 요금이 약 31,500원 정도입니다. 300kWh를 쓰면 58,000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기를 많이 쓸수록 단가가 비싸진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kWh당 93원인데 많이 쓰면 2단계 185원 그리고 287원으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2kW 전기보일러로 안방만 난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보일러가 작동하는 시간은 10시간 정도라고 보면 하루에 20kWh 사용시 한 달이면 600kWh, 기본 사용량 200kWh를 더하면 총 800kWh, 이걸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3만원이 나옵니다. 안방 하나만 따뜻하게 하는데 23만원의 난방비가 나온다는 거죠. 3kW로 난방을 하면 한 달에 34만원, 5kWh는 56만원, 10kWh는 무려 111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기보일러 판매 업체들이 한 달에 10만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데 이건 보일러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만 작동하는 걸로 계산을 한 겁니다. 진짜 추운 겨울에는 단열도 보통인 집에서 그렇게 적게 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요. 게다가 이 계산은 보일러만 계산한 거고 실제로는 냉장고, TV 등 다른 전기 제품도 같이 쓰니까 누진 구간에 진입해 요금이 더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전기 보일러 설치를 고민하신다면 꼭 현재 전기 사용량과 예상 사용량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업체가 말하는 무조건 전기 보일러가 싸다는 말은 믿지 마시고 실제 숫자까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전기요금 폭탄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은 비교적 면적이 작은 방 하나, 그리고 농막, 쉼터 같은 작은 공간에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온수 전용만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전기세를 줄이는 또 한 가지 방법으로는 태양광을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로 기본 사용량을 줄이면 누진 구간을 확 낮출 수 있어서 전기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됩니다. 태양광 설치를 고민하신 분들은 댓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